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벌써 메모리얼데이 휴가와 여행이 시작됐죠. 메모리얼데이의 의미, 글쎄요. 1분 묵념으로 대체하고 여행을 떠나볼까요? 올해에도 사상 최대의 인파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의 수는 총 3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년 만에 최대 수치이고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것입니다. 여행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여행을 준비해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지만 항공이나 여행업계의 숨은 조항까지 찾아내기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이나 여행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법적으로 공개됩니다. 때문에 은근슬쩍 보이지 않는 비용을 승객에게 부담 지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바가지 안 쓰고 저렴하고 확실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선거운동 사무실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정승진 후보가 한인 노인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노인들의 복지 문제 향상을 위한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그중에 A시안이 몇 명이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승진 후보가 오늘 오전에는 한인 노인 유권자들을 만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위에 힘없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후보는 주의회에서 낭비되고 있는 혈세를 막아 노인 복지 증진과 이민자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막아서 그 귀중한 혈세를 노인 복지 또 이민자 커뮤니티를 튼튼히 하고 뉴욕주 전체의 경제와 인프라스트럭처를 튼튼히 하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후보는 한인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일이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한인 노인 유권자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선거 후원금을 정 후보에게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유권자 지지청원 서명 작업과 후원 기금 모금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불리는 고든 존슨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존슨 의원은 한인 사회에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년간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고든 존슨 뉴저지 주 하원 의원. 존슨 의원은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으로 그동안 한국어 내일 시험 유치와 베트남 참전 한국군의 공로인정 결의안 상정, 뉴저지주 위안부 결의안 상정,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추진 등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주 우리 한인사에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후원의 마음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해서 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우리가 많이 서포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존슨 의원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 하원 37지구는 팰리세이즈 팍과 포트리,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잉그루드와 티넥 등 상당수 한인 최대 밀집 거주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찰관과 보안관, 군인, 하원의원으로 공공 서비스를 해온 존슨 의원은 한인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모범적인 민족이라며 앞으로도 한인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Realize that American dream is it through education for our young people, or access to health care for our senior citizens, or to educate the non-Asians as to the history of the events that occurred in the Korean Peninsula years ago. So that is what we strive to do, and that'll make us all better people in the end. 작년에 7선에 성공한 존슨 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로레타 와인버그 주 상원의원, 벨러리 허틀 주 하원의원과 런닝메이트를 구성하고 내년 8선에 도전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을 포함한 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존슨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19일 한인들이 많이 찾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킹사우나에서 60대 한인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킹사우나.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올해 63살의 리를 페리 거주 한인 남성 김모 씨가 이곳 3층 목욕탕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목욕탕 안에는 세신사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욕탕 밖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종업원하고 손님이 발견해서 그 안에서 인공호흡을 하다가 하는 중에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구급대원들이 인공호흡을 해서 계속 인공호흡을 하면서 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폐쇄회로 화면과 사우나 입구에서 막힌 운전면허증으로 파악한 사망자의 신분은 올해 63살의 한인 남성 김모 씨로 리를페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족관계나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 씨가 목욕탕 입장 30여 분 만에 쓰러져 사망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씨의 시신은 잉그루드 병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류현진 선수가 눈부신 역투로 시즌 4승을 신고했습니다. 1년여 만에 뉴욕을 찾은 류현진 선수를 보기 위해 플러싱 시티필드에는 많은 한인들이 찾아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콜로라도전 이후 왼쪽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류현진. 류현진은 24일에 공백이 무색할 만큼 최고 시속 94마일의 공을 뿌려대며 올 시즌 최다인 삼진 9개를 잡아냈습니다. 결국 LA 다저스는 6이닝을 2실점으로 막은 선발 류현진의 호투와 홈런 3방을 엮어 4대3으로 승리하고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경기장에는 올 시즌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한 류현진을 보기 위해 많은 한인들이 몰렸습니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류현진 선수가 공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류현진 화이팅을 외치며 류현진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류현진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Yeah, we're from Los Angeles and we live now in Boston, but knowing that he was coming and the Dodgers were coming, we had to travel here to see him. 한인들의 열띤 응원 속에 최고의 피칭을 선보인 류현진 선수도 경기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시티필드가 LA의 홈구장으로 느껴질 정도였다며 응원해준 한인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또 던졌는데 또 뉴욕에서 팬분들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게 좀 큰 힘 됐었던 것 같고 좀 LA에서 던지는 것 같았었고요. 다른 경기에서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복귀전을 치른 류현진은 오는 27일 신시내티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가 미군에 입대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이 방안은 오바마 행정부의 결단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것이어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국방부는 현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되어 있는 미군 입대 모병 대상을 불법 체류 신분 청년들로 확대하는 정책 변경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주시카 라이트 모병 담당 차관보가 밝힌 모병 정책 변경 구상은 모병 대상자 범위를 불법 체류 신분 청소년으로 대폭 확대해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이들이 미군에 입대할 경우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매분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의 입대를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국방수권법에 의하면 군 당국이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 체류자라도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엔리스트 법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베이에서 고객 정보가 해킹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회원 수를 감안하면 유출 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베이 본사는 실시간 해킹된 계정들을 임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는 어제 공지를 통해 2개월 전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베이 측은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돼 있지만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을 위해 모든 회원들은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유출 건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이베이 회원 수가 1억 4,80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베이 측은 그러나 자회사인 결제 대행업체 페이팔은 보안상의 이유로 독립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베이에 따르면 해커들은 일부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회사 전산망에 접근했으며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 원 바이러스를 통해 회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웹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베이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즉시 변경할 것을 권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이 착수 1년 6개월 만에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당국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나 문제는 까다로운 공사 조건과 공사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8월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건립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이 건설사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우선 수익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뉴욕시 시공 환경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공사 비용 312억 원 예산으로는 적정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욕시의 까다로운 시공 여건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대행해온 한국조달청은 지난 2월 실시된 5차 입찰이 유찰되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아예 입찰마저 중단했습니다. 한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공사비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한 이번 공사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재정부와 협의해 연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메모리얼데이 뉴저지 각 타운에서 퍼레이드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집니다. 공식 행사를 마치고 퍼레이드를 펼치며 영령들을 위로하고 의미를 되새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뉴저지에서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가 각 타운마다 펼쳐질 예정입니다. 리치필드 타운은 26일 오전 10시 재향군인의 221지부가 주최하는 리치필드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가 루트 5와 브로드 애비뉴에서 출발해 재향군인회관까지 이어집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와 한양마트, 리치필드 지점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제양군인의 주최 퍼레이드는 역시 26일 10시 포트리 잭 알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출발해 센터 애비뉴와 메인 스트리트 등의 구간을 통과하며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포트리 제양군인의 뒤로는 포트리 한인회와 한인단체들이 뒤따르며 퍼레이드를 도울 예정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퍼레이드는 이날 오전 10시 로포 애비뉴에서 출발해 브로드 애비뉴 구간에서 실시됩니다. 타운홀 앞 참전용사 기린비 앞에서는 오전 11시 30분 공식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 관계자는 한인 커뮤니티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상호 친목, 네트워킹, 비즈니스 홍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 겨울과 짧은 봄을 지나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지만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과 같은 미국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죽음 앞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